마인츠와 바이에른 뮌헨의 코리안 더비, 이재성이 미친 활약을 보여주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우승 경쟁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과연 마인츠와 바이에른 뮌헨은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인츠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3백 기반의 3-4-3 포메이션으로 나왔고요. 이재성은 3톱의 한 자리지만 약간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했고 홍현석이 벤치에서 대기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4-2-3-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파메카노가 아닌 다이어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케인의 부상으로 원톱 자리에는 토마스 밀러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바이에른 뮌헨은 빌드업할 때 키미히가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는 라볼피아나 형태의 빌드업을 수행했고요. 빌드업의 방향을 주로 키미히가 결정했습니다. 오늘 홈팀 마인츠는 바이에른 뮌헨이 골킥을 할 때 매우 높은 라인에서 강한 전방 압박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상대의 공 받아주는 선수인 키미히와 파블로비치를 집중적으로 마크했죠. 그리고 거기서 이재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비할 때는 5-4-1 수비 형태를 만들면서 아주 두터운 수비벽을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마인츠의 위치별 게임 플랜이 아주 명확했죠. 앞쪽에서는 데인마크 열심히 하면서 강한 전방 압박, 뒤쪽으로 물러서 우리가 수비 형태를 갖출 때는 5-4-1 형태로 최대한 상대를 사이드 쪽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특히 오늘 전반전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마인츠의 전방 압박 강도였습니다. 보통 바이에른 뮌헨이 상대팀에게 이런 압박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마인츠도 자기들이 압박할 상황이 나오면 우리 팀이 몇 명을 투자하든 상관없이 높은 지역에서 모든 선수를 1대1로 묶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압박을 하다가 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전반전만 뛰려고 나온 팀처럼 미친 듯한 강도로 압박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석까지 몰아세우면서 뮌헨의 롱킥을 유도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강한 압박을 가져갈 때 상대 롱킥을 얻어내서 우리 팀 소유로 바뀌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팀이 소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만 압박하는 상태가 되면 체력이 소진될 수 있으므로 체력이 남아있을 때 성과를 내는 게 좋죠. 마인츠는 그걸 위해 엄청나게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인츠의 이런 성향은 분데스리가 내의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왼쪽 그림은 인텐시브 런, 오른쪽 그림은 스프린트입니다. 보통 인텐시브 런은 20에서 25km 정도의 속도로 뛰는 걸 얘기하는데요. 오늘 만난 두 팀, 바이에른 뮌헨과 마인츠는 그 횟수가 각각 5위와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달리기, 즉 고강도 달리기는 마인츠 5위, 바이에른 뮌헨 7위입니다. 그만큼 마인츠는 강도 높은 달리기를 많이 하고 즐겨하는 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전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마인츠는 많이 뛰는 팀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그런 팀 컬러의 중심이 이재성이었죠. 상황은 이랬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코너킥을 했고 거기서 마인츠가 역습을 했고 뮌헨이 수비를 해서 다시 역습을 나가려는 상황입니다. 축구에서 가장 위험한 역습의 역습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재성이 성실성으로 바로 압박을 해주면서 마인츠의 공격권을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이 이재성이 만들어낸 압박으로 이어진 공격권에서 마인츠가 크로스를 넣어봅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 퀄리티가 좋지 않아서 김민재가 머리로 걷어내기 쉬운 공이었는데 여기서 김민재가 제대로 걷어내지 못합니다. 김민재답지 않은 실수였죠. 그리고 이 공이 통통 튀면서 지프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프가 약간 여기서 슈팅성으로 스윙을 강하게 가져가는데 이 공이 제대로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빗나가는 슈팅 느낌으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재성이 또 쉬지 않고 뛰어가면서 이 공을 키패스로 바꿔냅니다. 아까 저 위치에서 압박한 것도 모자라서 여기까지 뛰어서 또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성이 여기서 침착하게 마무리, 경기를 1대0으로 만듭니다. 이런 득점이 받아먹기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데 이재성에게 집중해서 본다면 절대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물론 김민재의 실책성 플레이가 있었지만 그건 역시 이재성이 엄청나게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얻어낸 결과였죠. 화려하진 않지만 팀에 꼭 필요한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은 이렇게 1대0으로 마인츠가 앞서가며 종료되는데요. 점유율을 보시면 바이에른 뮌헨이 68%로 점유율 자체는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마인츠가 계속 압박을 했기 때문에 뮌헨 본인 진영에서 공을 많이 잡고 있던 거고 유효슈팅 개수에서 알 수 있듯이 공격도 그냥 잘 안 됐습니다. 수비에서의 아쉬운 실수뿐만 아니라 공격 쪽에서도 마인츠의 5-4-1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던 거죠. 뮌헨 입장에선 답답하게 전반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마인츠가 전반만큼 강한 압박을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간 60분에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오죠. 측면 쪽 카시가 공을 잡았을 때 김민재가 카시를 잡으러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카시가 뒷발로 김민재의 가랑이 사이로 공을 빼버립니다. 물론 김민재가 나간 김에 끊으면 좋겠지만 이건 카시의 재치가 되게 좋았고 그 공을 지프가 받아갑니다. 김민재가 따라 나간 공간에 대한 커버링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지프가 지체하지 않고 안쪽으로 땅볼 크로스를 넣어주는데 여기서 옌츠의 움직임도 아주 좋았는데요. 옌츠가 공을 받으러 가는 움직임을 하니까 가운데 있던 최후방 센터백 다이어가 딸려나갑니다. 여기서 만약에 옌츠가 공을 실제로 잡았다면 다이어가 수비를 시도할 수 있는 위치죠. 하지만 여기서 다리 사이를 벌리면서 이재성에게 흘려줍니다. 이 판단이 정말 좋았고요. 여기서 이재성이 오른발로 공을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이재성을 커버하려 오던 키미이가 관성 때문에 이재성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재성이 왼발잡인데 약발인 오른발로 아주 정확한 퍼스트 터치를 해놓습니다. 양발 다 높은 수준의 기본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의 좋은 퍼스트 터치로 인해서 돌면서 왼발 슛을 할 수 있는 각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타이밍의 슈팅, 살짝 키미의 몸에 맞으면서 그대로 미넨의 골문을 가릅니다. 경기는 2대0, 이재성의 멀티골로 마인츠가 앞서갑니다. 그리고 마인츠는 2점 차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서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굳이 무리해서 전방 압박을 할 필요 없고 뒤쪽에서 수비 블럭을 쌓고 시간을 태우면 되죠. 미넨은 점유율은 높지만 공간이 없어서 중앙 쪽으로 공격하기 어려웠고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공격을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크로스 공격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마인츠가 분데스리가 내에서 공중경합 승리 횟수 1위입니다. 그만큼 공중전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바이에른 뮌헨에 케인이 없습니다. 토마스 밀러가 박스 안에서 움직임은 좋지만 케인에 비해서는 제공권이 아쉽죠. 이런 이유로 크로스 플레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뮌헨은 사네의 만회골로 한 골을 따라가 보지만 결국 승부를 바꾸지는 못하고 2대1로 분데스리가 첫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인츠는 많이 뛰는 축구입니다. 그만큼 체력 소모가 많다는 얘기고 전술 강도가 높습니다. 이런 팀들이 전반엔 좋은 축구를 하다가 후반에 힘이 빠져서 강팀에게 역전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이재성의 멀티골로 2골이라는 보험을 만들어놨죠. 그러면서 마인츠는 버틸 힘이 생겼고 결국엔 승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골 모두 이재성의 발에서 나왔다는 게 더더욱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이후에 바이에른 뮌헨은 1위를 유지하긴 했지만 2위인 레버쿠젠과 승점이 4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또 마인츠는 이 경기 이후에 리그 6위를 달성하면서 아주 좋은 전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양 팀의 분데스리가 막판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